집이란 무엇일까요? 비바람을 맞고 내 가족의 안위를 살필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에 조선의 양반가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단순한 고택이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도 풍수 좋은 터도 아닌 이 집이 품은 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뿌리 깊은 결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영입니다. 안동문화 백선, 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의 보고 임청각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집을 통해 한 가족의 이야기,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국립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거대한 집이 품은 역사, 이 집에서 시작된 민족운동의 원형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임청각이란 이름이 네, 낯선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언제, 네. 어느 네. 배경에서 지어진 건가요? 이 집을 지은 그 고성희 씨 분들이 안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5세기 중엽입니다.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노라라는 도연명의 식구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중앙 정계에 자신들의 지향과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동이라는 곳에 와서 선비의 지향인 학문을 닦으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안빈낙도하려는 삶이 바로 이분들의 그 집에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약 55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임청각이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네, 특히 이 맞습니다. 임청각의 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산실이잖아요. 석주 이상용 선생님은 30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시험을 이제 포기하고 성리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향촌 사회에 정착시킬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네. 이제 그런데 1894년부터 안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또 밖으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책상머리맡에 공부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의병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애국 계모운동으로 전환하고 만주 지역까지 확장되는 현재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이 11분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포상되지 않는 수많은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죠. 한국 근대사의 유산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행보를 보였던 이제 집입니다. 근대 시기 임청각을 대표하는 인물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꼽히는데 그의 첫 번째 구국운동이 의병이었죠. 네, 석주 이상용의 의병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1895년, 96년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 권세연, 처감 김도하 이런 분들께 실제 군사적인 조언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1905년, 6년의 의병은 사실상 백성들을 몰아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예 부대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만 5천 민금의 가산을 희사해서 의병 기지를 만들고 실제 정예 부대 육성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이 드러나서 이제 실패로 끝나요. 그렇긴 하지만 이 의병 항쟁의 경험은 이 이후에 석주 이상용 쌤의 항일 투쟁의 연원으로서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협동학교가 설립된 내안마을 가산서당이죠. 맞습니다. 의병이 실패한 후에 임청각 구성원들은 시대가 바뀌는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텐데요. 유학에서 신학으로, 사에서 민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그 지점이 궁금하거든요. 1908년에 가야산 의병 기지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석주 이상용 쌤은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좀 단단하게 엮어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인 신학문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 실천이 바로 1909년 그 5월 5일에 설립되었던 대한협회
안동지회이고 1908년에 이곳에 설립되었던 협동학교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안동사회에서 1908년 9년 이 무렵에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등장한 셈이었고 그 선두주자로 속주 이상용과 동산 유인식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민이 주체가 되고 또 민의 계몽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권을 수호해보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의 집에서 신문물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한 사건이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속주 이상용의 동생 이상동이라는 분은 1906년에도 기독교를 수용을 해요. 그래서 19년 3.1 만세 운동 때 이제 이분이 상제의 가호로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은 새로운 어떤 종교의 수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종교를 통해서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속주 이상용도 본인이 기독교를 신앙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목을 구현하는데 이 기독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봤고 이러한 이제 수용적 태도는 만주에 가서도 이 종교인들을 좀 수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생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사 무렴하겠구나. 슬프다 한국이여. 이 좋은 강산을 헌신같이 버려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동곡이여 천운이여. 강산아 잘 있어라. 다시 와서 반길이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아내인 김우랑 여사가 쓴 해도 교과서의 한 구절입니다. 고향집을 떠나 남편을 따라 망명을 떠나는 그 마음이 담긴 가사인데요. 이곳이 안채인 거죠? 네, 김우라 학생님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석주 일가는 죽음과도 같은 망명의 길을 떠나는 거죠. 1910년 8월 나라가 무너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결을 하시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석주 이상용 쌤은 내가 어디로 한 발을 디뎌야 할지 상당한 고민 끝에 내가 유학에서 바른 길을 가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이 지금 죽음뿐이라는 확신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100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을 희망을 품고 독립을 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만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병에서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만든 애국 계몽운동을 이제 거쳐서 1911년 드디어 만주 망명을 이제 결행하게 되죠. 경찰들의 감시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1909년 그 대한협회 안동지회와 관련해서 한 차례 체포가 된 경험도 있고 해서 홀로 처음에는 단신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가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망명 대열은 가족 공동체가 함께했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식민지가 된 이 땅에 가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남겨두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주로 망명 가서 가족 공동체가 여전히 작동하는 그 바탕 위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나 이 망명 대열에 네네. 여성들도 적지 네네.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가 전체가 망명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부인이었던 김우락, 제수였던 그 이중숙, 그다음에 손녀 이후석, 뭐 여동생, 조카 4살의 어린 아이까지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향을 출발한 안동 지역 인사들은 약속했던 땅 만주의 삼원포와 그 인근에 정착하였다. 임청각 일가가 서간도로 모이는 데만 꼬박 석 달이 걸렸다. 여정만큼 힘들었던 정착 과정.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광복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었다. 석주 일가는 바야흐로 1910년대 서간도 독립운동을 이끈다. 이곳은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교수님, 만주에 정착한 석주 일가를 비롯해 만주 망명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나요? 우선 망명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첫째는
들어오는 동포들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자치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동포들을 단단하게 엮어내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던 경학사, 부민단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만주로 망명한 지사들의 그 목표는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아래 수행되었던 것이 백서농장, 서로군정사와 같은 병영, 군대를 꾸리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목표 아래 신흥 강습소로 출발하는 우리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죠. 또 이러한 활동들은 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허은 여사의 회고록에도 잘 드러나 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항일투쟁에 여성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동포 안정화를 위한 심풀이라고 불렸던 이런 논농서 개간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고 부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그 역할을 이제 해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흥학교라든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을 그 돌보는 역할들을 실제 이제 여성들이 해나가죠. 군사들에게 먹거리나 입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실제 허은 지사의 회고록에 보면 광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옷을 만들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만주 지역은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공간이었고 여성들은 그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일은 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남도 하는데 왜 못해? 그 생각까지 뭐 얼마나 하고 이거 논이라고 하는 건 막 울러떼일 떼내야 하는데 뭐 여장이 있나? 중국 놈들 밭을 얻으면 물을 대서 흙을 가지고 논떡을 만들어. 그래고 나락실 뻘에 가을지도 안 하고 뻘에 놓으면 물컹물컹하거든. 한국 사람 거기 가서 논농사 해가지고 중국 놈 얼마나 잘 먹는 생전 쌀밥 구경을 못하지. 당시 망명지사들의 살림이나 경제활동이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실제 독립운동가의 집안일수록 그런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뭐 회의다 각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하죠. 그때는 부민단 뭐 한다고 사랑방에서 만날 등사판 갖다 놓고 뭐 찍어내고 그래대. 그때는 뭐 큰 회의 한다고 내가 그에 17살 먹던 애인데 1년을 비쳤는데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석 달까지 하대. 각종 회의나 이제 이런 중요한 일들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역할은 사적 영역을 넘어서 공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농사가 여의치 않으면은 다른 부업거리를 찾아서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드나드는 독립운동가들을 보필하고 하는 역할들을 여성이 꾸준히 묵묵히 해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3일 안동면 장날. 안동 지역에서 첫 번째 대한독립 만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주 이상용의 동생 이상동이 단신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교수님, 네. 바로 이곳이 이상동 선생이 만세를 외쳤던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일대는 1919년 시장이 서던 곳입니다. 네. 석주 이상용 생의 동생 이상동이 3월 13일에 홀로 만세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분은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상세의 가오로 곧 독립이 될 것이고 나의 만세 시위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힘주어 외치면서 끌려가죠. 석주 이상용 집안이어서 이상동은 기독교를 수용했던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이 일가들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지만 이상동과 그의 아들 백강 이운영 같은 분은 1920년대 안동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어가는데 양갈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를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20년대 하성회라는 그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했던 핵심 공간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안동은 네. 이상동 선생이 시작이었고 3.1운동 당시 만주에서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1919년 3월 13일에 만주의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오죠. 무장혈전을 부르짖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립운동계 대표 39분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석주 이상용 쌤이었죠. 부민단을 한족회로 개편한다든가
또 신흥학교를 무관학교로 확대 개편한다든가 서로 군정서를 조직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고, 그 이후에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런 독립전쟁이 수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일제의 보복은 더 잔악하고 심각했다.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일본군이 한인 촌락을 습격해 이른바 경신참변, 간도참변이 일어나게 된다. 길 위의 삶이 다시 이어진 거군요. 그분들은 간도참변을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난 건가요? 네, 이 간도참변은 사실 1910년대 약 10여 년간 일구었던 독립운동 이 중심 기지가 결정적인 그 순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야 했던 분들은 앵목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이어가기도 하고, 또 생활을 이어갔던 분들도 이제 다른 공간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또 이동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화 선생과 이제 허은이 결혼을 하는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고. 야 고모부 말이야. 장가 갔다고 그러면서 겨울에 한 번 왔대. 너 나 시집 보내줄게. 내가 너 시집 보내주면 그래. 일촌 아재네요. 아저지. 예. 그래가지고 시집 뭐 니가 삶은 거 뭐 아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루빈까지 막 이사 가가지고도 2,800년 시집 온 거 그 내가 들을 알고 보냈대.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인연이 되었던 2세대, 3세대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열어가는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네. 특히 석주 이상용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 되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1925년에 석주 이상용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국무령으로 상해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취임 시기는 임시정부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이분은 대통령제에서 이제 국무령제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첫 국무령으로 석주 이상용 쌤이 가게 되는데, 석주 이상용 쌤은 무엇보다도 만주에서 한인 동포들을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또 하나는 새롭게 수용되었던 이 사회주의조차도 굉장히 좀 열어놓고 수렴하는 태도를 보여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젊은 층에게도 통합의 밑거름이 될 거라는 이런 그 판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석주 이상용이다라는 이제 이런 그 인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 일가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텐데 특히나 같이 간 인물 중에 이상용 선생의 손녀죠. 네. 11살에 따라갔던 이후석. 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후석이라는 분은 10대 중반에 구미 선산 출신의 왕산 허인 선생의 넷째 아들 허국이라는 분과 이제 혼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1920년대 중반 연해주로 이주를 합니다. 37년에 스탈린 정권 치하에서 강제 이주되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사실상 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특히 석주 이상용 집안에는 포상은 되지 않았지만 가족 공동체들이 각자의 몫을 부단히 묵묵히 담당해가면서 슬프지만은 장엄한 서사들이 있죠. 그 이후에 조카 이강민 같은 분은 20년대 정의부, 한종노동당, 제만농민동맹 이제 이런 조직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부상을 하기도 하고, 또 손자였던 이병화 역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번 참으로 길었던 독립운동의 여정입니다. 임청각.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들의 그 서사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족 공동체 모두가 만주로 망명 가서 각자의 몫을 담당했던 삶의 이 유산들은 사실 이분들의 기록이 아니면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기록을 남기는데 많은 그 열성을 쏟았던 분이
바로 석조생의 아들 그 이준형이라는 분입니다. 32년에 만주에서 국내로 돌아와서 나머지 여생을 아버님이 했던 행적을 남기는 이 문집을 꾸린 후에 하루를 더 살면 하루의 추억을 더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자결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남겨진 유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어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이 두어지는 일들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이 기억할 때 드러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그 평가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그 한 발을 떼기까지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 이런 부분을 공감하는 그 위에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억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청각의 이야기, 또 그 일가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시는 교수님의 발걸음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친 한 가문의 희생,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독립운동의 씨앗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 피어났습니다. 임청각, 과거로부터 미래를 지킨 살아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